이번 그 시간에는 이 사실 제일 그 기초적인 건데 육식, 전오식, 그러니까 안이비설신 의식인데 의식은 우리가 충분히 다뤘으니까 전오식을 한번 봅니다. 그리고 오원하고요. 그 이어지는 그 슬라이드는 오원입니다. 그래서 육식인데 전오식입니다. 제 마음을 정의하기가 사실 굉장히 좀 그 곤란하죠. 마음이라는 게 뭔지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그래서 여기는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지 기능의 복합체다. 그 인지라는 거는 이제 뭐를 이렇게 가능하게 하느냐면은 그 다음에 생각, 추론, 우리 많이 봤던 인식, 판단, 창조, 뭐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의 복합체다. 이게 마음이다. 뭐 간단하게 뇌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든 게 마음입니다. 뇌의 작용에서 생기는 현상들은 전부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기려면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뭔 대상을 접했을 때 내 마음 공간에 생기는 어떤 심상이죠. 그죠? 심상. 이 심상이 마음입니다. 심상이 재료가 돼가지고 이 심상들이 서로 어울려가지고 스토리를 만들 때 그 마음이 되는 거죠. 그 마음의 재료는 이 심상입니다. 그죠? 퀄리아라 그러고 뭐를 인식 대상을 접했을 때 내 마음 공간에 생기는 어떤 심상, 생길 때는 내 뇌를 통해서 생기겠죠. 내가 어떤 작동을 해가지고 심상들이 생긴다. 이 심상들 하나하나는 뭐 마음이라고 보기는 뭐 그렇죠. 그죠? 이건 하나의 심상이고 이 심상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만들 때 그게 마음이 된다. 자, 우리 뇌는 이 파충류 뇌 아래 있는 뇌 줄기에 해당되는 것, 둘레계통에 해당되는 요 구포유류 뇌, 그 다음에 신피질 중에 앞에 전전두엽 이렇게 사람 뇌는 이 네 가지의 뇌가 쌓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중뇌다. 사람이 아닌 다른 포유동물은 삼중뇌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에서 마음이 나오는데 마음은 하등마음하고 고등마음하고 이게 딱 부러지는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뭐 화를 낸다든가 본능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등마음이고 아주 그 포카페이스를 한다든가 뭐 아주 깊은 생각에 든다든가 이성을 그다음에 뭐 판단 창조 이런 거는 고등마음이겠죠. 이런 것들은 위에 있는 이런 뇌에서 나오는 거고 하등마음은 아래에 이 본능에 관여하는 것, 감정에 관여하는 것, 이 두 뇌층에서 하등마음이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등 동물일수록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마음을 만드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죠. 신피질은 조금 있고,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있고, 냄새 맡는 거, 그 다음에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 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쥐뇌를 이제 그려 넣었는데, 쥐에 있는 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 신경망. 그래서 이게 이제 감정뿐만이 아니고, 기초적인 그런 사회 행동을 할 줄 하게 하는 그런 신경망이라 그래가지고 사회행동신경망이라 그럽니다. 그 사회행동신경망 안에는 보상회로도 포함이 된다. 자, 보상회로라는 거는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 신경과학에서는 보상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담배를 피우면은 담배 피우는 마음이 계속 이렇게 다시 일어나잖아요. 담배 피우는 마음을 다시 갖잖아요.
그게 보상받는 겁니다. 담배 피는 행동을 다시 갖잖아요. 그게 보상받는 겁니다. 마약을 하면은 마약을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를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리워드다, 리워드. 리워드를 보상을 받게 하는,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부분, 이 부분이 보상회로입니다. 이 보상회로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이 큰 사회행동신경망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뇌는 이렇게 안에 뇌활성이 아주 심하게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뇌 이거는 지브라피시의 뇌고 이건 생쥐의 뇌인데 뇌 속에는 신경 활성들이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일어난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전오식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그런 뇌 활성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경전에 보면은 뭐 육근에 대해 가지고 육경에 대해 가지고 6가지 식에 대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육근, 육경, 육식이 뭐 같이 만난다, 삼사화합이 일어난다 이런 경들이 설명에 나오죠, 그죠? 그러고 5가지 다섯 가지 감각들은 만호를 의지하고 만호가 그들의 대상과 영역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눈은 보기만 하고 귀는 듣기만 하고 코는 냄새만 맡고 혀는 맛만 보고 몸은 감각, 그러니까 접촉만 느끼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만호가 의근이 전체를 두루두루 섭렵을 한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 주는 어떤 형색, 소리, 뭐 냄새, 맛, 뭐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게 이제 상유타 니카야의 운다나바라문경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전오식이 일어나는 뇌부위는 대뇌 피질에 흩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안식은 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상을 거쳐서 뇌의 뒤쪽 후두엽에서 안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귀는 속귀의 달팽이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측두엽 시상을 거쳐서 측두엽의 요 청각 피질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맛은 혀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요 가측고랑의 위쪽 덮개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청각은 요 가축고랑의 아래쪽 덮개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몸의 감각, 접촉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요 중심고랑 뒤쪽에 있는 요 쪽으로 요리 간다. 그래서 여긴 신식, 안식, 그 다음에 설식, 이식, 그다음 비식은 냄새는 좀 설명하기가 그랬다 그랬습니다. 이 아래쪽에 아랫면에 이제 생깁니다. 코에서부터 달리 표현을 한 거고, 요 중심고랑하고 가측고랑을 해서 뇌를 나누어 봤을 때 이 뒤쪽이 감각 부위다. 앞쪽이 운동 부위고, 그 다음에 더 앞에는 생각하는 부위고 관리하는 부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뇌의 그 구조를 보여주는 거고, 망막에서 시신경을 거쳐서 저 뒤쪽으로 간다. 여기가 시상이고 시상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각방사라 그러죠. 시각방사를 통해서 뇌의 뒤쪽으로 간다. 이건 달리 본 거고, 청각은 귀의 달팽이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와서 시상을 거쳐서 측두엽의 위쪽으로 올라간다. 여기가 측두엽인데 측두엽의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안식이 일어나는 것은 후두엽에서 일어나는데 이 후두엽에 선을 분석하는 세포가 있다. 그 다음에 움직이는 선을 분석하는 세포가 있다. 선에 반응하는 세포가 있다. 움직이는 선에 반응하는 세포가 있다. 그 세포를 찾아낸 이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석된 것이 해마로 오는데, 해마에는 보니까 분석된 것이 해마로 오는데, 해마에서는 보니까 내비게이션 하는, 내가 지금 내 환경의 어느 위치에 있다, 위치를 알아내는 장소 세포가 있더라. 그거를 알아낸 사람들이 최근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눈에서는 점이 분석이 되고 분석된 점들이 시상을 거쳐서 그대로 일이 전달되면은 여기서는 점을 모아가지고 선을 분석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눈의 망막에 있는 밝은 점을 분석하는 거, 어두운 점을 분석하는 거, 각각 온센터, 옵센터라 그러고 이게 그대로 시상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시상에도 온센터, 옵센터가 있다는 얘기고, 이게 시각 피질에 오면은 1차 시각 피질에 오면은 점들이 모여가지고 선이 된다. 그래서 선을 아는 그런 세포들이 있다. 또 다른 세포들은 선이 움직일 때 반응하는 세포들이 있다. 그런 세포를 컴플렉스 셀이라 그런다. 선은 심플 셀이 분석하고 움직이는 선은 콤플렉스 셀이 분석을 하더라. 해마에는 이 장소를 아는 그런 장소 세포가 있더라 하는 것을 전에 이렇게 봤죠, 그죠? 자, 여기에 들어가면은 빠르르 하고 냅니다. 소리를. 이쪽에 오면은 소리가 안 나다가 여기에 가면은 이 신경세포가 빠르르 하고 활동을 하죠. 이거는 요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 신경세포들이, 다른 장소세포들이 활동을 하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자, 그래서 형색은 이리 와서 분석이 돼가지고 전전두엽에 들어가고, 어떤 형태가, 물체가 움직이는 것은 위쪽으로 가서 이렇게 전전두엽으로 들어간다. 시상에 상이 맺혀가지고, 아래는, 저 아래쪽은, 망막이겠죠. 그죠? 망막에서 시상으로 와서 1차 시각 피질로 오고, 1차 시각 피질로 오고, 여기서 막 복잡하게 분석이 돼가 마지막에는 해마로 오더라. 해마로 오면은 완전히 형태가 분석된 거다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보도록 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 이런 그 망막에서 시상으로 시각 피질로, 다음에 측두엽에 해마로 들어와서 전전두엽으로 들어가더라. 이런 하나의 통로를 거치더라. 그래서 이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죠. 그죠? 넘어갑니다. 그게 안식이고, 이식은 우리 속귀에 있는 이 달팽이 기관 안에 볼 표시를 안 해놨나? 달팽이 기관 안에 소리를 감지하는 것은 요 부분입니다. 여기 달팽이에 해당되는 요 부분입니다. 앞에 이 부분은 회전 감각을 분석하는 거고, 우리가 고개를 뭐 이렇게 돌린다 저렇게 돌린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몸이 이쪽으로 기울여지고 저쪽으로 기울여지고 하는 거 아는 거는 여기에서 압니다. 요 속에 보면은 요 감각하는 거, 회전 운동을 감각하는 요 감각 센서들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감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그러니까 수평 운동을 한다든가 수직 운동을 하든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은 우리가 올라간다는 걸 알잖아요.
내려가면은 내려간다는 걸 알잖아요. 그거는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그걸 전정기관이라고 그러죠. 전정기관. 그러니까 요거는 회전 감각을 아는 거고, 요거는 수평 이동 혹은 수직 이동을 아는 거고, 요거는 소리를 아는 거고, 여기서부터 요거는 낮은 소리는 여기서 감각이 되고 점점 높은 소리가 여기서 감각이 되고 점점 낮은 소리는 제일 꼭대기에서 감각이 된다. 그렇게 해서 감각된 것이 여기 달팽이 기관이잖아요. 여기서 감각된 것이 청각신경을 타고서 요리 들어와 가지고 교차해서 시상의 요 MGN이라는 이쪽에 가서 중계가 돼 가지고 측두엽의 위쪽 면, 여기가 가쪽 고랑이죠. 가쪽 고랑의 그 고랑의 아래쪽, 그러니까 이거는 측두엽의 위쪽 면입니다. 요게 측두엽이고, 이걸 덮고 있는 부분, 이거 덮개라 그랬잖아요. 이 덮개를 이렇게 제껴내든지, 제껴내면은 그 속에 이 인슐라, 내섬엽이 보이고, 요 부분을 아래 덮개, 요거를 위 덮개,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 덮개 부분에 청각 피질이 여기에 있다. 이거는 측두엽으로 봤을 때는 윗면이다. 요 측두엽의 윗면. 브로드만 에어리아 넘버로 봤을 때는 47번이 1차, 41번이 1차 청각 피질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는 이 측두엽의 위쪽 부분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요거 잘 알아 놓으시라고 그랬고, 그래서 요거 여기에 이 달팽이의 높은 소리는 여기서, 낮은 소리는 올라가면서 점점 더 낮은 소리가 감각이 되고, 요 그 어떤 그 지형학적인 요 분류가 그대로 여기로 전달이 된다. 그래서 이쪽에 자극을 하면은 내가 높은 소리를 듣는다 하고 우리는 알고, 여기를 정기적으로 자극을 하면은 내가 지금 낮은 소리를 듣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안다. 소리 들리죠? 소리 들리죠? 들리면 한 손 한번. 예. The sense of hearing is accomplished by a process known as auditory transduction. The ear converts sound waves in the air into electrical impulses, which can be interpreted by the brain. As sound enters the ear, it passes through the external auditory canal, where it meets the tympanic membrane. 고막입니다. The tympanic membrane then vibrates in response to the sound. Sounds of a lower pitch or frequency produce a slower rate of vibration, and sounds of lower volume or amplitude produce a less dramatic vibration. Higher frequency sounds produce faster vibrations. The tympanic membrane is cone-shaped and articulates with a chain of 3 bones called the auditory ossicles. 세 개의 뼈가, They 작은 consist of 뼈가 the 전달을 malleus, 합니다. the incus, and the stapes. 세 개의 뼈가 The 전달을 movements 하죠. of the tympanic membrane vibrate the ossicles, passing on the information of frequency and amplitude. The 3 bones pivot together on an axis shown here in red. The pivotal axis is due to a series of ligaments which hold the bones in place within the middle ear cavity. The anterior malleal ligament,
인대가 and the 뭐 posterior 잡아준다 incudal 그런 ligament 얘기를 합니다. are of particular importance for the pivotal axis. 자, 인대가 Two structures which 있어가지고 normally 너무 큰 obscure 소리가 this view of the 들어오면은 middle ear have been 네. removed. 너무 큰 소리가 들어오면 잘못하면은 고막이 나가버리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They 그게 are 여기 the 있는 chordae 인대라는 tympani 의미. nerve and the tendon of the tensor tympani muscle. Through the ossicles, the vibrations of the tympanic membrane are transferred to the footplate of the stapes. The stapes moves with a piston-like action, which sends vibrations into a structure called the bony labyrinth. 여기가 이제 평형 감각을 감지하는 데고, 이쪽이 이제 달팽이 이 부분이 소리를 감지하는 부분이죠. The labyrinth is filled with a fluid called paralymph. 여기하고 한번 잘 보세요. If it were a completely closed and inflexible system, the movement of the stapes would be unable to displace the paralymph, and 이 안에는 림프액으로 차여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만약에 피스톤으로 밀면은 고막에 의해서 이게 안쪽으로 밀면은 뭔가 이렇게 완충시켜 줄 수 있는, 밀면은 여기 볼록 튀어나오고 이게 당기면은 속 들어가고 하는 그런 장치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게 움직일 수가 없죠. 그죠? therefore unable to send vibrations into the bony structure. Due to the flexibility of a membrane called the round window, the stapes 자, movement 요 can 라운드 displace the 윈도우 paralymph, 때문에 allowing vibrations to enter the 밀면은 labyrinth. 튀어나오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안쪽에 림프가 있어가지고. The corridor leading to the round window is found within the spiral portion of the bony labyrinth, known as the cochlea. 예. 달팽이 Vibrations produced by 코클리아. the stapes are drawn into the spiral system and return to meet the 바이브레이션이 round 이렇게 window.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The portion of the spiral passage in which vibrations ascend to the apex of the cochlea is called the scala vestibuli. 네.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The descending 쭉 portion of 다시 the 또 passage is 내려와가 called the scala tympani. A third structure, called the cochlear duct, is situated 여기에 between the 보면은 scala vestibuli and the scala tympani. The cochlear duct is filled with a fluid called endolymph, and when viewed in cross-section, the membranes separating the two fluid-filled systems are visible. They are Reissner's membrane 림프가 다 and the 이렇게 차 basilar 있습니다. membrane. The membranes are 요게 이제 flexible and 바질라 move in membrane, response to the 바닥막, vibrations 바닥막. traveling up the scala vestibuli. 이 바닥막이 The movements of the 움직이게 membranes 되죠. then send 이 파동에 vibrations 의해 back down to 가지고 the scala tympani. 바닥막이 움직입니다. A specialized structure called the organ of Corti is situated on the basilar membrane. 이거 organ of 코르티 오간이라 그럽니다. 코르티 오간. 그래서 여기에서 소리가 이제 감지됩니다. 봅니다. As the basilar membrane vibrates, the organ of Corti is stimulated, 이 which 감지대가 sends nerve 전기가 이제 impulses to the 이렇게 brain via the 청각 cochlear nerve. 청각 신경을 타고 들어간다는 걸 보여줬고, The actual nerve impulses are generated by specialized cells within the organ of Corti called hair cells. 요거를 헤어셀, 털세포라고 합니다. 털세포가 위에 여기 털이 있는 거예요. 여기 털이 있어가 요 털이 움직입니다. The hair cells are closely covered by a structure called the tectorial membrane. As the basilar membrane vibrates, the tiny clusters of hairs are bent against the tectorial membrane, triggering the hair cells to fire. 요것 때문에 요 움직이는 것 때문에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The entire basilar membrane does not 활동전이가 vibrate 만들어져요. simultaneously. 만들어져서 요 털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전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전기가 시신경을 청각신경을 타고 이제 뇌로 들어가는 거죠. Instead, specific areas along the basilar membrane move variably in response to different frequencies of sound. 여기 이제 달팽이 관이잖아요. 달팽이 관에 있는 아까 그 바닥막이라 그랬습니다. 바닥막이 흔들린다 그랬죠. 그 흔들리는 장소가 여기 보면 선같이 이렇게 있죠, 그죠? 이게
기타나 금은고에 있는 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한 2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줄이 주파수에 따라 가지고 낮은 거는 여기에서 흔들리고 높은 소리에 대한 거는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는 부위, 요 부위, 이쪽 부위에서 흔들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들이 각각 소리가 주파수에 따라 가지고 흔들리는 위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Lower 소리를 frequencies vibrate the 알아차리는 거예요. basilar 높고 membrane 낮은 closer 소리를. to the apex of the cochlea, whereas higher frequencies produce vibrations closer to the base. This arrangement is known as tonotopic organization. Together, this sequence of events is responsible for our acoustic perception of the world around us. 방금 밑에 여기에 그 바질라 멤브레인이 흔들리는 거가 부룩부룩 이렇게 같이 네, 여기 지금 흔들리는 거. 소리가 그렇게 해서 소리가 감지된다는 거고, 동영상을 보는 겸에 하나 더 봅니다. 냄새는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것도 막 동영상이니까 같이 한번 봅니다. 이 냄새 물질들이거든요. 코천장입니다. 코천장의 요 상피에 냄새를 감지하는 후각신경세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후각신경세포가 이쪽에서 냄새 분자를 감지하고 나면은 요 뇌 속에 요 후각토리라고 합니다. 후각토리로 보냅니다. 이렇게 감지가 되니까 요 신경세포가 활성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코천장에는 색깔별로 따로 다른 색깔로 색칠해 놓은 게 각각의 다른 냄새를 알아차림하는 다른 냄새를 아는 감지하는 그런 후각신경세포라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코천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냄새를 감지하는 이 다양한 후각세포들이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후각토리로 들어갈 때는 위에는 후각망울이라 그럽니다. 후각망울에 있는 요 토리를 후각토리라 그러고, 후각망울 속에 있는 후각토리로 들어갈 때는 빨간색은 한쪽으로 모이고, 그 다음 초록색 끝에만 초록색에 모이고 그렇습니다. 노란색은 여기에 모이고, 빨간 거는 여기에 모이고, 파란 거는 요 후각토리에 모이죠. 이게 후각토리거든요. 안에 있는 거 요거를 후각토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후각토리는 각각의 냄새에 특이하다. 그래서 요 후각토리는 요 빨간 냄새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빨간 냄새라고 하면은 빨간 냄새를 맡고, 요거는 파란 냄새를 맡고, 요건 노란 냄새를 맡더라. 그래서 우리 뇌는 요 토리가 활성을 가지면은 우리는 요런 냄새를 맡고 있구나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만약에 위에 있는 요 토리가 활성을 가지면은 내가 지금 요 냄새를 맡고 있구나 하고 안다는 거예요. 밑에 이거는 이 후각망울에서부터 이제 후각피질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코천장이고 후각 망울이고 안에가 후각토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고 넘어가고요. 공유 종지를 하고 공유는 하는데 공유를 하고 텍스트 이미지 그래서 이거 청각은 이쪽으로 브로드만 에어리아로 했을 때 41번 이쪽으로 온다. 여기를 사람 이름으로 붙이면 헤슬스, 자이러스 혹은 자이러스 대신에 컨볼루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위치적으로 표현하면은 앞쪽 이게 이제 트랜스버스 템포럴 자이러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템포럴 자이러스는 이쪽으로 보면은 위쪽, 가운데 쪽, 아래쪽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 위쪽은 이런 방향이 아니라 이 대각선 방향이다. 그래서 이거를 트랜스버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랑의 가축 고랑의 아랫면에 있다. 측두엽으로 보면은 측두엽의 윗면에 있다. 그래서 이게 측두엽의 위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청각방사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렇고 요 부분이라는 거. 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이거라고 알아야 되겠다. 냄새는 비식은 뇌의 아래쪽이라 그랬습니다. 아래쪽에 냄새 받는 아까 요 후각망울을 봤습니다. 요 후각망울 안에 후각토리가 있고 후각토리 하나하나는 각각 다른 냄새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후각 신경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와서 한 가닥은 반대쪽으로 가고 이렇게 와서 반대쪽으로 가고 가운데 가닥은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여기 들어오기도 하고 약간 가쪽으로 가기도 하고 가닥이 세 가닥입니다. 이게 반대쪽으로 가는 거, 가운데로 가는 거, 가쪽으로 가는 게 세 가닥입니다. 가운데 쪽으로 오는 가닥은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가고 가운데로 오는 거하고 요 가운데로 오는 거하고 가쪽으로 오는 거하고는 이쪽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들로 옵니다. 이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이 1차 후각 피질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 뇌의 아랫면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올팩타리 투버클은 여기를 투버클이라 하고, 그 다음에 아미그달라 피리폼 이걸 피리폼이라 하고, 아미그달라가 이 속에 들었거든요. 이 속에 들었기 때문에 아미그달라 주변 피질이다 이러죠. 결국 여대 부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엔토라이널 콜텍스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좀 너무 전문적인 그런 용어들입니다.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그런 슬라이드인데, 구체적으로는 이런 데만 우리는 그냥 뇌의 아랫면으로 간다. 이게 1차 후각 피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1차 후각 피질은 뇌의 아랫면에 위치한다. 그리고 후각은 시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들어온다. 시상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편도체로도 가고, 편도체는 이 속에 들었습니다. 편대쪽으로도 가고, 가쪽에 있는 피질은 피리폼 혹은 페리아미그달라 피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쪽으로 온다. 시상을 거치지 않는다. 반드시 알아놓도록 합니다. 라고 둘레계통에 속하고 후각이 감정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친다. 후각이 감정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후각을 감지하는 세포, 후각세포들은 코천장에 있고, 이 코천장에는 그냥 무작위적으로 냄새 맡는 세포가 흩어져 있고, 여기에서부터 후각망울에 들어오면은 이게 후각망울인데, 후각망울에 후각토리가 이렇게 있는데, 후각토리들은 각자 아주 특이한 스페시픽한 냄새만 맡더라. 그래서 냄새는 여기에서 분별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분별된 냄새는 요 세포를 통해서 뇌로 1차 후각피질로 들어온다. 맛은 혀에서 맛이 감지가 되죠. 그죠? 혀의 앞쪽은 단맛, 뒤에는 쓴맛, 그 다음에 신맛, 조미료 맛, 짠맛, 이렇게 냄새 맡는 혀의 부위가 이렇게 달리 있습니다. 그죠? 요 각각의 부위에 유두가 있습니다. 혀의 유두라 그럽니다. 혀 유두가 이제 몇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요게 다 유두입니다. 종류가 있는데, 이 유두의 요 표면에 보면은 이렇게 유두의 표면에 맛봉오리가 있습니다. 요게 하나의 맛봉오리고, 요게 하나의 맛봉오리고, 요게 하나의 맛봉오리입니다. 이게 유두고, 혀의 유두고, 유두의 요 가쪽에 보면은 요 맛봉오리가 있습니다. 이게 맛봉오리를 모식도로 그려 놓은 거고요. 이 맛봉오리의 맛을 감지하는 맛세포, 미각세포가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어떤 거는 쓴맛, 어떤 거는 단맛, 어떤 거는 신맛, 어떤 거는 짠맛, 이렇게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맛봉오리에는 이 모든 맛을 감지하는 세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맛들은 혀 전체 부위에서 감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맛봉오리가 이 모든 맛을 다 감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의 맛봉오리는 특별히 단맛을 감지하는 이 세포가 여기에 더 많다든가 더 잘 발달되는 거고, 이 뒤쪽에는 쓴맛을 감지하는 세포가 더 많다거나 더 잘 발달했다. 각각 부위 마찬가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맛봉오리는 모든 맛봉오리는 모든 맛을 감지하는 세포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은 혀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특별히 감지를 잘하는 그 맛세포가 있을 따름이다. 그렇습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도록 하고, 그래서 혀에서부터 뇌줄기로 와가지고 시상을 거쳐서 요 가측고랑의 위쪽 부분, 뇌섭렵도 조금 관여를 하고, 요 위쪽 덮개 부분, 이걸 이제 덮개라 그런다 그랬죠. 위쪽 덮개, 여기는 아래쪽 덮개, 뇌섭렵을 덮는 덮개, 이렇게 얘기해갖고, 오퍼클럼, 덮개, 오퍼클럼, 덮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쪽 덮개의 요 부분, 뇌섭렵을 조금 포함해가지고 위쪽 덮개 이쪽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화살표를 이렇게 간다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표시해 놨는데, 하여간에 이 그림들이 어느 하나도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림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있으면 안 됩니다. 요거 두 개입니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오류가 있는 게 연구들이 많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근래에 와서야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게 알려지고 그랬거든요. 전에는 좀 어벙하이 이 전체 단가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조금 연구가 이제 진행됨에 따라가 이런 게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의 피부 감각은
우리 온몸에서부터 척추로 올라와 가지고 요 중심고랑 뒤쪽에 요 뒤쪽으로 온다. 요 고랑을 이랑이죠. 이랑 이쪽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쪽 가쪽 이쪽은 목속이죠. 그죠? 목속에 있는 혀라든가 인두라든가 이런 게 여기서 감지가 되고, 그다음 올라갈수록 얼굴의 아랫입술, 윗입술이 요 대충 감지가 되고, 그다음에 손가락, 검지손가락, 뭐 손가락이 감지가 되고, 뒤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발가락, 뭐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된다. 우리 피부에는 감각을 하는 그 감각 그 기관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각 중에는 이제 분별성 감각이 있고 비분별성 감각이 있습니다. 분별성이라는 것은 뾰족한 걸로 이렇게 두 군데를 이렇게 터치를 했을 때, 그게 두 개라고 분별이 되는 것, 위치뿐만 아니라 그게 두 개라고 분별이 되는 것을 분별성 감각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별성 감각, 촉각을 감지하는, 감각하는 그런 기관들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비분별성, 아주 약한 그런 감각이죠. 그 터치죠. 솜 같은 걸로 대충 이렇게 한번 슬쩍 건드려 버리면은, 자,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서 감각이 터치가 일어났다는 걸 모르죠. 그런 것을 감지하는 것을 비분별성 감각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 거를 감지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털에 이렇게 어울려 있는 이런 감각 기관이라든가 터치 감각이라든가, 그다음에 피부에 아주 가까이에 가쪽으로 나와 있는 이런 그 프리 너브 엔딩이라고 그럽니다. 요거는 프리가 아니고 뭐가 이제 구조가 덮어쓰고 있죠. 그죠? 자, 요런 거는 뭔가 구조를 덮어쓰고 씌우고 있습니다. 이름이 마이스너, 루피니, 바치니앙하고 이렇게 붙였죠. 자, 요런 거는 조금 깊은 곳에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분별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요 두 군데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그런 그 감각 기관이고, 촉감 기관이고, 여기에 있는 프리 너브 엔딩이라든가 털에 이렇게 어울려 있는 이런 감촉 감각 기관들은 이게 이제 아주 약한 감각 기관, 터치 감각을 알아내는, 감지하는 기관이고, 그럼 분별을 잘 못하는 그런 비분별성 감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올라와가 내려오는 내부위도 다릅니다. 달라요. 약간 그렇다는 것만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뇌로 봤을 때 뇌의 요 부피, 입술이 굉장히 부피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그래서 이 뇌로 봤을 때 차지하는 부피, 면적, 이거를 비례해가지고 우리 사람을 한번 상상해 봤다, 만들어 봤을 때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술이 감각을 굉장히 민감하게 많이 하는구나. 손이 굉장히 감각을 민감하게 하는구나. 혀가 그렇구나. 엄지손이 그렇구나. 그렇게 이게 보여주는 거죠. 이거를 감각 축소 인간 호몽클러스, 센소리 호몽클러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동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손가락 이런 거 손질 운동을 굉장히 정교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혀 운동 이런 굉장히 정교하게 할 수가 있죠. 운동 축소 인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감각 수용 영역, 이거는 이 감각을 하는 이 감각 기관에도 감각 수용 영역, 감각을 받아들이는 영역이라는 그런 뜻이죠. 수용 영역. 감각야, 덜 야자를 써가지고 필드니까 감각야, 수용야,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여기에는 감각 지형도가 그려져 가지고 있다. 지형도라는 거는 혀로 보면은 앞에는 단맛, 뒤에는 쓴맛, 이쪽은 짠맛, 신맛, 이런 식으로 지형도가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형도가 그려져 있어야지 이 감각, 여기에 감각이 생기면 뇌는
뇌는 여기가 내가 지금 짠맛을 느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감각 지형도거든요. 이게 반드시 그려져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혀에는 혀 자체에 여기에 지형도가 그려져가 있고, 귀에는 요 달팽이 관에 여기에 소리 지형도가 낮은 거에서부터 높은 걸로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감촉은 뭐 피부 자체가 지형도죠, 그죠? 손이고 몸통이고 입술이고 그러니까 피부 자체가 지형도를 그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냄새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호각토리의 지형도가 그려져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망막에도 여기 이제 감각 지형도가 망막에 상이 생길 때마다, 이거는 지형도가 이렇게 고정된 지형도가 아니고 상이 생기는 거에마다 뭐 A라는 상이 생기면 A에 맞는 그런 지형도가 그려지고, B라는 상이 맺히면 B라는 거에 맞는 지형도가 상이 그려지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온센터, 옵센터가 그 지형도를 그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얘기를, 그래서 감각 지형도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감각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크게는 이게 무슨 촉감인지 시각인지 청각인지 하는 것을 구분하고, 촉감 중에도 팔에 뭐가 닿았는지, 코에 뭐가 닿았는지, 입술에 뭐가 닿았는지, 이게 각각이 다 지형도가 뇌에도 그려져 가지고 있고 몸에도 그려져 가지고 있다.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뇌는 밖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뇌는 밖하고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거는 단지 어디에 뇌활성이 있느냐, 그거가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뇌활성이 있으면은 그걸 촉감을 내가 뭐에 닿았다는 거고, 여기에 있으면은 뭐 입술에 닿았다는 거고, 여기는 뭐 손가락에 닿았다는 거고, 그런 거고, 강한 자극이 오면은 뭐가 강한 게 닿았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뇌는 그렇게 해서 바깥 세상을 아는 겁니다. 그 개념 잘 알아두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거 보면은 아실 겁니다.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이제 의식은 의근이 잡아줘야 된다 그랬고, 의근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의근이 잡아줘야지 육식이 완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문 전향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오문 전향이 있어줘야지 전오식이 완성이 되고, 뭐 육식이라기보다는 전오식이라고 보는 게, 쓰는 게 더 정확하겠죠.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어서 수상행 의식이 일어나는데, 각각 전부 다 의근이 잡아들여줘야지 의식에 들어온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건 달리 표현해 놓은 거고, 의근이 이 모든 것들을 잡아줘야지, 물론 그 자신의 그 대상인 법뿐만 아니라 이 전오식도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법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법이 되거든요. 법이라는 거는 뇌 활성이다. 뇌에 있는 활성은 전부 의근의 포섭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의근의 포섭 대상이 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뇌의 활성은 전부 법이라고, 법경이다. 법경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게 이런 겁니다. 법경은 뇌 활성이다. 자, 이게 다, 이 뇌활성이 다 법경이 된다, 이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뭐 색경이라든가, 분자라든가, 소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뇌로 들어오면은 법경으로 바뀐다. 전오식에 의해 가지고 법경으로 바뀐다. 바뀐 법경은 의근에 포섭돼서 의식으로 들어온다. 의근에 포섭돼서 의식으로 들어온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요 개념, 이 개념들을 반드시 이해를 하시도록 합니다. 자, 밖에서 들어오면은 이게 다 법경이 된단 말이야. 뭐, 보는 거든, 눈이든, 듣는 거든 간에.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최근에 이제 법보신문에 이제 기고를 해 놓은 겁니다. 뇌 활성이 볼 때, 들을 때, 말할 때, 생각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다 법경이라는 거예요. 법경이 전전두엽으로 들어올 때에 요 들어오는 길목에 의근신경세포가 있다. 그랬고 그 의근이 5가지 감각기관을 이렇게 잡아들이는데 좀 뭐 해로운 거 잡아들이지 말고 좀 뭐 이로운 거, 유익한 것만 잡아들이라고 사띠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 그런 개념이죠. 우리 의과대학에 있는 마이라는 친구가 그렸습니다. 우리 베트남에서 온 대학원생인데 참 잘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사실은 이거 앞으로 보고 목만 뒤로 돌리는 걸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온몸을 돌려가지고 조금 의미가 조금 좀 더 낮아져 버렸습니다. 어쨌든 오감, 만호, 사띠, 반야, 열반 뭐 이런 식으로 층계 구조를 이루고 있다. 뇌는 층계 구조를 이루고 있다. 감각기관, 그 다음에 전오식, 만호, 그 다음에 사띠, 뭐 반야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주의를 준 것, 즉 의근한테 잡힌 것이 감마 뇌활성을 하고 그것이 의식의 내용이 된다. 의식이 내용이 우리 의식에 걸리려면은 의식이라는 신경회로가 건실해야 된다. 의식이라는 신경회로가 의식을 만드는 신경회로가 얼마나 건실하느냐는 것은 의식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다. 거미줄이 얼마나 튼튼하느냐에 하는 거하고 대비시켜 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식은 2가지 측면이 있다. 의식의 수준하고 의식의 내용이다. 의식이 내용이 없는 의식은 없다. 그거는 무의식이죠. 의식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의식의 내용이 있다. 의식이 있을 때는 이게 튼튼해야 된다. 튼튼하다는 것은 이 의식의 수준이 높아야 된다. 의식의 수준이 높아야지 의식의 내용이 걸려들 수가 있다. 하도 여러 번 설명해가 넘어가겠습니다. 내는 하나의 마음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떤 대상이 우리 뇌의 마음 거울에 상이 맺힐 때, 처음에 맺힐 때는 순수한 상이 맺히지만은, 이게 전오식이죠. 전오식이 맺히지만은, 이것이 의근에 포섭돼야지 내 마음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내 마음 의식에 들어오잖아요. 의근에 포섭될 때는, 일단은 포섭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게 조사하고 그것이 뭔지 이제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과정 중에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알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에 대비시켜가지고, 예측해서 안다 이랬죠. 예, 지식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뭔지 예측해서 안다. 그래서 예측해서 이것이 뭐라고 아는 것이 내 마음에 이제 이때서야 의식 공간에 나타나는 거죠. 그게 다시 저장이 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억의 이미지라는 것이 오염돼 가지고 있는 거다. 이미 분별 판단하는 이런 마음 오염, 번뇌가 끼어든 오염된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분별 판단할 때에 이게 뭐라고 판단할 때에 오염원이 끼어든다. 그래서 오염원이 끼어들어가 이거는 오염원이 함께 끼어들어간, 그러니까 뭐 있는 그대로 고양이면 고양이라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저 고양이가 뭐 어떻다 뭐 하는 그런 분별이 들어간 그런 것으로 내 마음에 나타난다. 그게 다시 저장이 된다. 이런 거를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계속 번뇌의 순환이죠. 그죠? 번뇌의 마음의 순환이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게 사띠예요. 알아차림 기능. 그래서 이게 오식, 오감,
오감이고 이게 육감이고 의식에 들어온 건 육감이고 이거를 칠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감각, 사띠, 알아차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알아차림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알고 내가 지금 오염된 마음으로 이거를 봤구나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분별, 판단하는 번뇌가 끼어든 마음으로 내가 지금 고양이를 보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 사띠가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염은 끼어들이지 않고 좀 알아차림하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교정을 할 수가 있다. 마음 오염원을 이렇게 떨쳐내는 걸로 볼 수가 있다. 그거를 계속 반복을 많이 하다 보면은 마음 오염원이 떨쳐져 나간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 이미지는 이 순수 이미지에 항상 마음 오염원이 결합된 상태로 있다. 그래서 이 결합된 상태로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인식할 때 개입을 해가지고 결합된 오염이 된 마음으로 우리 마음 공간에 나타난다, 현현한다 이런 말을 쓰죠. 이 과정을 알아차림하는 사띠가 과정을 이것을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끼어들게 하지 말자, 순수한 이미지로만 보자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알아차림 훈련이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의식에 들어온다. 마음 거울의 구조 이런 거를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지금 나가고 있는 선원 김해에 있는 그 사띠 스쿨에 계시는 부타팔라 스님이 그리는 겁니다. 이걸 그린 거예요. 이건 제가 그린 게 아니고 부타팔라 스님이 그린 거예요. 굉장히 뇌과학적으로 많이 오리엔테이션 된 분이다. 뇌과학을 많이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뇌로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한번 그려봤다는 거죠. 어떤 상이 맺히는 과정은 이 과정이고, 이렇게 상이 맺히면은 이게 식이죠. 그죠? 순수한 이미지가 맺히는 거죠. 이게 전오식입니다. 이 식입니다. 여기까지는 순수하게 맺히는데, 의근이 이거를 포섭해갖고 이게 뭐라고 알 때는 기억 이미지가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오염된 기억 이미지가 개입한다는 거죠. 이게 이 과정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 공간에 이게 나타난다. 이제 가장 마지막에 기고한 그런 기고문입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이 색성량 미촉이 근에 의해 가지고 들어와서 식이 생기고 이 식에서부터 이어서 수상행이 생기고 이게 마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의근이 어디가 버렸노? 의근이 이 모든 것들을 포섭해가지고 의식으로 불러들인다. 여기서 이게 내 속으로 쏴주는 거는 이 영사기로 이렇게 영상을 쏴주는 거에 비유를 할 수가 있고, 그게 뭐 육경, 육근, 육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거 봤고요. 자, 이게 이제 전오식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오는 나의 몸뚱아리에 느낌, 그 다음에 그게 뭐라는 거 아는 거, 그렇게 되면은 느끼고 알게 되면은 어떤 그 행동이나 마음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의지작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만들어진다,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색수상행은 영어로 하면은 수는 feeling이고 상은 perception, 그 다음에 행은 volition, 의지 혹은 마음 생김, 마음 일으킴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마음 생성, 그 다음에 시곤, 이거는 이제 의식이다, 이건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붓다의 답이고, 쇠고는 뭐 물질의 무더기인데 변화한다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췄죠. 그죠? 물질은 변화한다. 변화하는 물질이다. 우리 몸뚱아리가. 그래서 불변하는 몸뚱아리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여기에는 그 심신 문제 뭐 이런 거를 인터넷에 읽다 보면은 익스텐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익스텐션이라는 어떤 공간에 확장된다 이런 개념인데 참 별로 쓰고 싶지 않은 그런 말을 옛날에 우리 철학자들은 썼는 것 같아요.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이 물체는 공간에 뭐를 확장해가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익스텐션이라는 게. 그래서 익스텐션을 하는 것이 어떤 물질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마음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추상적인 거 이런 거는 뭐 이런 익스텐션을 하지 않죠. 그래서 마음과 몸의 관계를 얘기를 할 때에 마음은 익스텐션 하지 않는 거고 몸은 익스텐션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조금 약간 어떻게 그렇게 비유를 했는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비유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영어로 익스텐션은 이걸 익스텐션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수호는 느낌이다. 자, 느낌은 여러 가지 이런 종류가 있고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이 있고 느낌의 시작은 이 편도체에서 시작한다. 편도체가 있는 것은 이 축두엽의 안쪽이다. 끝자락의 안쪽. 뒤쪽으로 해마가 있고 해마 앞쪽에 이게 편도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후각망울이 있고 후각에 그를 많이 정보를 받는다. 그래서 후각이 우리 감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이 편도체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감정 중추다. 감정 중추라는 거는 여기서 무슨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가 분류가 되고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각 분류에 따라 가지고 반응하는 게 이제 달라지겠죠. 그죠?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 몸의 반응이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시작이 여기다. 감정이라는 거는 우리 이 몸의 반응이다. 그 반응은 편도체에서 시작을 한다. 나머지는 뭐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도록 합니다. 앞에 편도체가 있고 편도체가 있고 이게 뒤에 이게 이제 해마고 해마의 앞쪽에 편도체가 있고 여기에서 많은 정보가 후각망울로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아니 거꾸로 후각망울에서 참 편도체로 정보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냄새가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건 뭐 달리 보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후각망울에서 편도체로 이렇게 많은 정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편도체에서는 다시 시상하부로 여러 군데로 이렇게 갑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편도체를 보는 건데 이 편도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신경핵이 이렇게 어울려진 신도 편도 복합체입니다. 컴플렉스라 그러죠. 아믹달로이드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사람의 편도체고 편도체가 이제 이제 각각 요거를 핵이라고 그러거든요. 핵은 요 세포들이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부위를 핵이라고 그럽니다. 뉴클리어스. 그래서 핵을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편도체 속에 있는 신경세포를 보여주는 거고, 이 편도체에는 이 각각의 핵에 400만 개 신경세포, 324만 개 신경세포, 이렇게 전체적으로 1200만 개의 신경세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1200만 개의 신경세포가 우리 감정을 전부 불러일으키는데 시작을 합니다. 느낌이,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이라는 게 여기에서 다 분류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일단 분류가 되고 나면은 우리 몸의 반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서로 연결된다 하는 거를 그냥 참고로 보도록 하시고요. 편도체입니다. 편도체에서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가는 거를 보여줍니다. 편도체에서 뇌의 다른 부위로, 편도체에서 이제 뇌의 다른 부위로 이렇게 가는 거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건 실험 데이터입니다. 실험 방법이 참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죠, 그죠? 편도체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보이도록 염색을 하고, 여기에서부터 어디로 간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 편도체에 있는 축삭이 편도체 세포에서부터 축삭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를 직접 눈으로 이제 보는 거죠. 예. 참 실험 기술이 많이 발달됐습니다. 그죠? 이런 신경회로들을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감정의 시작은, 감정의 시작은, 그래서 일어나는 몸의 반응의 시작은 편도체가 하지만은, 어떤 감정이라고 느끼는 것, 필링은 우리 전전두엽이 필링을 하죠. 이거는 의식이니까요. 의식이고, 이 감정은 몸의 어떤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하고 느낌하고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시도록 합니다. 감정은 무의식적인 거예요. 의식은, 이 느낌은 의식적인 거고, 무의식적으로 시작을 해서 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시작해서 우리 몸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전두엽으로 이 신호가 왔을 때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것이 뭐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수호는 여기에서 느낀다. 그 과정을 조금 잘 이해를 하시도록 합니다. 감정과 느낌은 어떻게 다른가 방금 저 설명했습니다. 그죠? 다음에 쾌락센터 이런 거는 제가 이거 학생들 가르치는 거를 그대로 가져와가 이런 게 들어있는데, 쾌락센터는 앞에 가면은 뉴클리어스 어컴번스라는 암만 표시를 안 해놨네. 뉴클리어스 베이살리스. 하여간 이거 대뇌인데 아래쪽에 여대에 있습니다. 뉴클리어스 아컴번스라고 거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쾌락센터가 있습니다. 하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안 그려져 있네. 쾌락센터 한번 그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세요. 잘 나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둘레계통이라고 하죠. 둘레계통은 감정을 관할하는
그런 그 계통이고, 둘레 계통에서 감정이 이제 만들어지고, 중심은 아미그달라가 되고, 아미그달라가 중심이 된 둘레 계통에서 감정이 일어나고, 그 일어난 것이 전전두엽으로 와서 느낌으로 우리는 인지하게 된다. 인지는 여기서 일어난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나머지들 다 설명을 한 겁니다. 상호는 대상이 뭐라고 아는 것. 자, 이게 뭐라고 아는 것. 그게 상호입니다. perception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그 17찰나나 뭐나 이런 거를 설명할 때에 다 perception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뭐를 아는 것. 느낌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느낌도 아는 것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하여간 이 아는 것, 일어나는 것, 그거를 17찰나로 본 겁니다. 이 아는 것은 이 상호는 꼭 눈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귀로도 알고, 코로도 알고, 터치로도 알고, 맛으로도 알고 있죠, 그죠? 이 상호는 이 모든 것을 다 상호는 일어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보면은 17찰나도 다 이 5가지 오감에 다 적용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보통은 뭐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이런 거는 예를 잘 안 드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전형적으로 예를 들어서 17찰나로 설명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과정이 일어난다 그랬고, 내가 11찰나로 연결돼 가지고 있다. 이 연결되는 그 차원, 이것도 인터넷 찾아보면은 차원을 설명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한 4차원 정도만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복잡해서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자, 그렇고 뇌에 있는 신경세포, 이건 실제로 뇌에 있는 신경세포가 염색된 거고, 모식도로 그려보는 거고, 축삭이죠, 그죠? 축삭이고, 축삭이 시작하는 부위를 축삭둔덕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가지돌기고, 축삭돌기고, 축삭돌기의 시작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리집으로 보통은 사여 있잖아요, 그죠? 여기 표시는 안 했는데, 마리집으로 사여지기 전에 앞에 있는 요 부분을 축삭 시작 부위라 그럽니다. 축삭 시작 부위에서 활동 전이가 만들어져 가지고 앞으로 빵 나아갑니다. 그런 거를 막 그냥 보도록 하고, 다음 신경세포하고 만나는 부위를 연접이라 그러고, 연접은 앞에 요 축삭 말단하고 뒤에 요 가시 신호를 받는 부분하고 가운데 있는 간극 이 세 파트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연접은 세 파트로 되어 가지고 있다. 뭐 그냥 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앞쪽에 축삭 말단에 있는 연접 소포, 여기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 가지고 활동 전이가 이렇게 와서 여기에 오면은 요 소포가 여기에 있는 막에 융합이 돼가 퓨전이 돼가 요 속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고 유리되고, 요 신경 전달 물질이 이쪽에 있는 막에 수용체에 결합돼서 신호가 그 다음 신호로 넘어간다. 그것까지만 설명합니다. 더 구체적인 거는 넘어가고요. 그 뇌의 구조를 한번 봅니다. 왼쪽에는 뇌신경세포를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뇌신경세포에 가지가 많이 치져 있고, 그 다음 가시도 많이 나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거 봅니다. 실제로 사람 뇌입니다.
안에 뼈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약간 밑으로 이렇게 눌려지죠, 그죠? 순두부보다가 더 약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 동영상을 제작한 곳이 시애틀에 있는 알렌 인스티튜트, 알렌 뇌과학연구소라는 겁니다. 알렌이 빌 게이츠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런 인스티튜트를 만든 겁니다. 이제 잘랐습니다. 잘라서 보면은 가쪽이 좀 이렇게 진하게 보여요. 안쪽이 희게 보이고, 그래서 가쪽을 회색질, 안쪽이 희게 보이는 부분을 백색질이라 그러죠. 요 회색질의 신경세포체, 요 신경세포체가 있고, 다음에 축삭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모여 있는 곳이 백색질입니다. 그 백색질은 축삭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를 확대해서 이제 봅니다. 자, 쭉 확대해 들어갑니다. 자, 신경세포들이 보이죠? 자, 이런 신경세포들이 꽉 모여가지고 있다. 전기를 주고받고 하는 게, 활동 전위를 주고받고 하는 게 전기가 쑥쑥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죠. 예, 그렇습니다. 상호는 꼭 우리 여태까지 이제 보통 눈으로 보는 것만 얘기를 하는데, 눈, 귀, 코, 혀, 몸, 의근, 거기까지 포함해가 다 상온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행온은 수온하고 상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의도를 견물생심할 때 이 생이 해당되는 것이 행온이다. 그렇게 보면은 다 틀릴 바가 없습니다. 심리 현상들이다. 수온하고 상온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심리 현상들. 이게 이제 어떤 마음 쪽으로 갈 거냐 하는 거를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업을 짓게 하는 요 주체가 되는 겁니다. 나쁜 업이든 선업이든 해로운 업이든 업을 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뇌에서는 어떤 뇌활성이 이렇게 좀 오래 전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생깁니다. 2초 전부터 시계침이 5에 가면은 손가락으로 요거를 눌러라 하고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앉아가지고 시계가 째깍째깍 5에 가는 거를 보고 5에 가면은 빵 눌렀겠죠. 이게 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5에 가기 전에 시계 바늘이 5에 가까이 가니까 뇌활성이 뭐가 확 올라오더라는 거죠. 어떤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뇌활성, 이것이 행온이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행온이다. 자, 이건 넘어갑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거 돼가지고 넘어가고, 이것도 어떤 논문에서 나온 건데, 어떤 대상을 만나면은
신경회로가 활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정신이 생긴다. 그게 행동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건데 행동이나 뭐 이런 게 일어나기 아래에 있는 전에 있는 이게 행원에 해당된다. 뭐 그런 겁니다. 너무 좀 깊은 내용이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시곤은 이제 이게 마음이다, 의식이다, 시곤이다. 수, 상, 행, 오늘 거쳐서 일어나는 의식, 이게 시곤이다.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살모사를 만났을 때 시곤에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살모사를 보면은 망막에 상이 맺혀가지고 시상으로 가서 편도체로 먼저 갑니다. 어유 무서워 하는 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게 살모사라는 것을 자세히 알게 되고 이게 수온이고 상온이죠. 수온 상온을 막 여기 표시해 놨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행온이 생깁니다. 그러고 행온에서 시곤이 나오는데 처음에 일어나는 과정은 수온, 상온, 행온 이런 순으로 시곤 다음에 일어나고 처음에 일어날 때는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상온이 계속 뭐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수온도 계속 만들어지고 행온도 계속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이게 순서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먼저 뭔가 욕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상행순으로 일어난다. 것들이 모여서 마음이 된다. 자, 전에 봤습니다. 넘어가고 그러니까 시곤 오온도 아는 거고 오온도 뭐를 아는 거고 상온도 아는 거고 시곤도 아는 거고 그렇다. 뭐 차이가 뭘까?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해놨는데 전오식은 진짜 헛개비 지나가듯이 그냥 뭐 흑득 지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상호는 그게 뭐라고 최초로 아는 거고 시고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게 뭐라는 거를 아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혜로 넘어갑니다. 지혜롭게 아는 거고 다음에는 해탈열반으로 넘어가겠다. 그런 이 층계의 뇌신경회로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실제로 여기에 전전두엽에 층계에 있는 것이 운동하는 걸로 운동을 의식하는 걸로 해가지고 실험을 해 봤습니다. 요 까만 부위는 그러니까 운동을 아주 단순하게 한 가지만 어떤 지시를 해가 운동을 하게 하는 거고 이건 두 가지 운동을 동시에 하는 거, 세 가지 운동하는 거, 네 가지 운동을 하가 동시에 하게 하는 거 점점 더 복잡하게 하는 그런 과제를 줍니다. 그러면은 요 가장 단순했던 요 운동은 거의 운동 피질하고 요게 이제 감각 피질, 여기가 운동 피질이잖아요. 여기가 센트럴 서커스 중앙고랑이고 중앙고랑 뒤쪽이 감각, 앞쪽이 운동 피질이라 그랬죠. 요게 중심이 돼 가지고 일어나고 두 가지 운동을 동시에 해보라 그러면은 이게 조금 더 앞으로 갑니다. 전두엽에 조금 더 앞으로, 여기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가죠. 세 가지 운동을 해보라 하면 더 앞으로 갑니다. 네 가지 운동을 동시에 해보라 그러면 더 앞으로 갑니다. 층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두엽은 층계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걸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게 아마도 의근, 다음에 사띠, 반야, 다음에 해탈, 열반 뭐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열반도 마음이니까는 그죠. 여기 어쨌든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되겠죠. 층계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놨고 뭐 물질적인 요소고 이거는 정신적인 요소고 이건 마음은 한 가지고 마음 작용은 수상행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고 수화상도 사실은 행원인데 큰 그런
어떤 그 중요한 거라 가지고 달리 분리를 해놨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전부 다 행원입니다. 근데 수와 상은 따로 분리를 해놨다 그렇게 보면 되고, 인식돼 가는 과정이 육경이 육근을 만나서 어떻게 들어와가 육식이 생기죠. 이 육식이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지켜보는 사띠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거를 칠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거쳐서 이제 수온, 상온, 행온 이런 게 일어나겠죠. 수온, 상온, 행온이 수온, 상온, 행온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반야로 넘어간다. 이걸 팔감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6감, 7감, 8감 하는 게 이제 우리 붓다팔라 스님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은 굉장히 뇌과학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잘 돼가지고 많이 돼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다. 제가 깜짝 놀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온에 대한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